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정말 내일이면 역사를 쓸 것 같네요. 역시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최강 증시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약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 우리 시장의 체력은 엄청납니다. 일단 미증시 자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그리고 전국 불안감이 계속해서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2.3% 장중한테 7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이런 낙폭을 보였는데요. 사실 다우지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오전장 우리 지수 역시 약간은 불안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전장 잠시 밀리는 모습 보이다가 곧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사실 요 10시 반쯤에 지수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수가 살짝 좀 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수급이 그렇게 몰리지 않으면서 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약간 조정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과 함께 오후장 막판에 그냥 치고 달렸죠. 여기 터닝 포인트 나온 다음 바로 찍어 올리더니 종가상 최고가 2,990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까지 딱 10포인트 남았네요. 3,000포인트를 볼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이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부침이 굉장히 컸습니다.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보단 훨씬 이 등락폭이 좀 크면서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시 반경에 물량이 좀 쏟아졌는데 약간 이런 식이었죠. 차익 실현성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매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다 이식 매물인데요. 이 이식 매물에 의한 대기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다시 잡아 올리면서 역시 막판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표가예요. 상징적인 3,000 그리고 1,000 라운드 피겨죠. 바로 이 라운드 피겨들에서 목표가 도달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결국에는 목표가 도달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뚫고 가느냐 이 두 가지 방향인데 뚫고 가면 어차피 뭐 다들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맞고 떨어진다. 목표가 도달로 재료 소멸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화랑장이니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화랑장이니까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목표가가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을 줄여서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물량으로 수익을 보면 되는 거고요. 목표가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비중 관리만 잘 해두시면 되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관리를 잘하고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현금은 정말로 현금이 아니라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의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 상태만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 말고 어저께 다 팔아버려서 좀 아쉬운 종목 중 하나인 고바이오랩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고바이오랩 그리고 뭐 이오플로우, 바이오리더스, SCM 생명과학, 나이백 등등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싹 제가 이 종목들을 보니까 JP모건, JP 영어라고 여기 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 기업들인데 오전에 캡처한 화면이라서 뭐 종가랑은 다릅니다. 오전에 캡처한 거예요. 그런데
SCM 생명과학이 7%, 고바이오랩 22%, 그러니까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오플로우도 이제 저기서부터 잠깐 떴다가 죽었는데 이오플로우는 최근에 강세가 엄청났죠. 이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일단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컨퍼런스장에서 기술 제휴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파트너,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기술 수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주가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발휘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바이오랩은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이 음봉이 나온 날인데, 이날이 우리방 저의 매수 포인트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 추세 전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기가 막힌 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타점들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점을 잡은 이후에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를 뭐 오늘 최고점엔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저께 다 완매도한 것이 너무 좀 이르게 빨리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챙겼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매도의 타이밍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 저는 이제 매도한 목적이 오늘 한 번 더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시간에서 상한가로 그냥 굳어버리더니 오늘 매수가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그건 차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바이오랩 상한가, 뭐 상한가는 아닌데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다가 좀 밀렸고요. 이틀 동안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오플로우는 최근에 가장 강한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의료기기 업체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안 되는데 이오플로우는 이례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시장에서 2위권 진입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인데 이번 참석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당뇨 부문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기기도 이제는 뭐 이 웨어러블 입는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점차 디지털화돼 가고 있고 비대면화돼 가고 있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오플로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 프리시전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퀀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 기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굉장한 강세 흐름을 요즘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뭐 초강세는 아니고 2% 정도의 강세. 자체 개발한 신약 플랫폼 역시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라이센싱 관련해서 미팅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대규모 기술 수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좀 중견기업,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한미약품이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도 기술 수출을 대규모로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ABL 바이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11일 날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1월 14일 날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평소보다는 좀 임팩트 면에서는 좀 덜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초에 가장 관심 있는 바이오 행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 축인 전기차는 오늘 좀 잠잠했는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잠깐 좀 반짝이면서 오전 초반 강세 보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29일에 니콜라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JP모건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JP모건에서는 내년 1월에 이번 달이죠. 니콜라가 개발하고 있는 수소 트럭 트레의 작동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니콜라가 급등을 했다.
그래요. 뭐 니콜라의 사기 논란은 뒤로 하고라도 일단은 수소차도 전기차만큼 미래차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봐야 될 거는 전기차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자, 이런 겁니다. 재작년에는 작년에 봐야 될 핵심으로 수소차를 말씀드렸어요. 재작년에. 2019년에는 2020년 유망으로 수소차. 근데 2020년 보면 주인공은 전기차지만 오전이래. 이 연초에 주인공은 수소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2020년 연초에 코로나 팬데믹 3월달 이전에는 수소차로 모든 수익을 다 땡겼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건데 니콜라 사기 논란도 나오고 왜 2019년에 수소차를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는 현실 가능성보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 가능성을 나타내줬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니콜라의 사기 논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죠. 근데 전기차는 어때요? 그 전까진 기대감에 의해 부풀어 오던 게 테슬라가 멋지게 현실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2020년에 테슬라는 현실화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만들어 오던 걸 2020년에 터트린 겁니다. 자, 이래서 2020년 이후 올해는 일단 저는 전기차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똑같아요. 전기차의 이 관심은 장 초반, 그러니까 이 1분기 쪽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는 수소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신뢰가 무너졌다고 근데 사업을 덮는 건 아니거든요. 수소차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조정 구간은 이미 많이 겪었어요. 올해는 연초부터 지금 뭐 강세 흐름을 보여서 아예 지금부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때가 됐다. 지금 뭐 현실화가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현실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신뢰도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 올해 다시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봐줄 수 있다. 그래서 JNK터 주가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니콜라와 맞물려 있는 기업이죠. 하나솔루션이 급등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재편 그리고 수소기술연구센터 신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개편한다 이 사업 부문을 개편한다라는 의미 부여가 생기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JNK터는 지금 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차 생태계를 가장 먼저 구축하겠다는 계획 제시하면서 니콜라 트럭에 한국산 부품 쓸 거라고 밝혔는데요. JNK터가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및 수소 추출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수소차는 수소차를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전기차는 전기차만 만들면 그 다음은 콘센트만 꽂으면 끝이지만 수소차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 이상씩 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수소차가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서 힘든 건데 이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트레버 밀턴의 청사진인데 일단 트럭부터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JNK터 서울 상암 충전소의 운영사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진행한 충전소 위탁 운영 입찰에서 JNK터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부터 1년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JNK터를 수소차 대장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철도주가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죠.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 이음 본격적인 영업 운행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동력 분산식 열차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차를 끄는 힘을 발휘하는 견인 동력이 여러 차량에 분산되어 있는 전동차와 같은 차량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기보단 탄소 에너지가 아니에요. 디젤 엔진이나 전기 모터 같은 동력원이 모든 이 전동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열차 이제 차마다 동력원이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처음에 이 동력 분산식 열차에 대해서 보고 기사를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오늘 이 시범 운행에 탑승을 하셨는데 올해 첫 현장 방문 일정이었답니다. 강원도 원주 역사, 그게 어저께였죠.
이 시승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지금 모든 고속철도, 간선철도망에 이 동력 분산식 열차를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차치하고 대장주가 뭔지부터 잘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현대로템이 제조사니까 가장 대장이 되겠죠. 근데 이 현대로템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암기계공업인데요. 현대로템 부품 독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역할을 할 거고요. 원래 철도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좀 숨겨져 있는, 그러면서도 시세가 한번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서암기계공업이니까 관심을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이제 3,000포인트, 거래소 3,000, 코스닥 1,000 눈앞에 왔습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거래소는 본 적이 없고 코스닥은 옛날 거품 낀 눈으로만 봤었던 그런 지수 영역대인데요. 지금도 역시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고, 실질적인 상승은 그러니까 기업의 또 경제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뭐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의 상승 흐름 우리가 잘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활발한 매매를 통해 성공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되니까 비중 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밤 주식 한 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